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탄핵, 심판 이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유튜버들이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분야로, 제 전문 분야로 오늘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너무나 중차대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걸프전 이후에 가장 규모가 큰 전력이 중동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군뿐만 아니고 프랑스, 영국 같이 지금 이 세 나라가 항공모함을 있는 대로 다 끌고서 중동에 집결시키고 있는데 이란은 완전히 거의 발악에 가까운 협박을 해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제 제가 오후에 시큐리티 뉴스에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명확해졌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뭔지 그것까지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정보 브리핑 먼저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4월 4일 선고한다라고 하니까 탄핵이 기각이나 각하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러다 보니까 좌파 진영이 거의 폭력을 예고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박홍근 직전 원내대표죠. 헌재 불이한 선고 할 때는 불복 저항 선언하자, 이런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중진인데, 그러면서 여기에 붙은 댓글들 보면 화염병 만들기 딱 좋다. 기각되면 화염병 세트 만들 출발이라. 헌재 또 자꾸 전부 다 지금 화염병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화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테러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테러 예비하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내란 선동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고 민노총에서는 4월 5일 토요일 광화문에서부터 오후 3시에 시민 대행진을 하자라고 지금 선언을 해 있고 이미. 그리고 촛불행동, 여기는 민노총 포함해서 완전히 그냥 많은 단체가 들어있는 그런 큰 집단이죠. 이 촛불행동에서는 4월 4일 11시에 탄핵 선고 발표가 있는데 이미 이들은 기각될 것을 확신하고 10시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 모 빌딩 앞에 지금 집회 시위를 신고를 했나 봅니다. 거기에 총집결하라. 거기에서부터 윤석열 타도 범국민 대항쟁에 돌입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이자들의 이런 내란에 맞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셔서 정말 소신 있게 또 이 계엄을 선언했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이 썩은 정치권의 이 썩은 그런 뿌리를 단번에 뿌리 뽑아내기 위해서 힘을 실어줘야 되죠. 우리 애국 시민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이 의지, 이 용기, 이 단합 절대 잃지 말고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킬 때까지 뭉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미국은 예멘 후티 반군에 지속적인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공습을 하다 보니까 피해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후티는 3월 31일 야간에 영공을 침범한 미국의 MQ-9 무인 정찰기를 격추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통산 16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MQ-9 무인 정찰기를 라곤에서 격추하는 이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외교는 대등한 관계에서 해야 된다. 압력이나 압박, 위협을 가하는 미국과는 직접 협상 없다라고 선언했고요. 지금 여기 이란 지금 심각합니다. I24,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론입니다. I24는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UAE, 쿠웨이트는 자국 내 기지 활용해서 미국이 대이란 공습하는 거 불허한다 라고 하는 입장을 이란에 통보했다. 이 말은 이란에 우리 때리지 마. 우리는 미국에 기지 제공 안 할 테니까 미국이 항공모함 그냥 알아서 하도록 하는데 우리 국내에 있는 것들은 제공 안 할 테니까 우리에게 괜히 미사일 날리고는 하지 마라는 명분 축적용이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 카타르나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지를 제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UAE나 사우디아라비아는 기지를 제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동안도 그래왔습니다. 말은 저렇게 해놓고 기지 제공했어요.
중국은 미 항모 전단이 빠집니다. 지금 칼빈슨이 바로 지금 중동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란 때리기 위해서 곧바로 대만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산둥 항모, 이 항모 전단이 대만 남부 해역에서 대만 해군과 대치하고 있는데 대규모 훈련에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이 대만 호위함에서 찍은 산둥 항모예요. 지금 뒤에 전투기들 잔뜩 싣고 있네요. 중국이 칼빈슨 항모가 빠지고 그리고 조지 워싱턴 항모가 요코스카에서 출항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동아시아에 미국의 항모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어 나오는 겁니다. 기어 나오는데 이번에는 해군, 공군, 로켓군 이 3군이 합동훈련을 한다라고 하면서 대만을 사면에서 지금 포위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지금 긴장이 심각해집니다. 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것 때문에 지금 주한미군이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니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선언을 미 국방장관이 한 거죠. 그거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가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시나이 반도에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 전방 활주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고속도로 활주로 이런 거죠. 상시 쓰는 그런 활주로는 아니고 활주로를 설치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홍해 연안에 이스라엘의 조그만 항구가 있죠. 에일러트. 그 에일러트 인근에 또 해군기지, 이집트가 해군기지를 건설하는데 여기는 상시기지는 아니고 아마 보급기지인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해군기지도 만들고 공군 활주로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 시나이 반도에 뭔가 계속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는데 이거 조심하라 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시리아 영토에 폭 15km의 완충지대를 확보하고 9개 거점을 건설했다 라는 겁니다. 이걸 이뤄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골란고원이죠. 지금 이 지역은 이 파란색 선이 그어진 지역입니다. 저 지역은 원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가 점거하고 있던 영토인데 저걸 그냥 뺏은 거예요. 이번 그 전쟁으로 인해서 폭이 한 15km 된답니다. 저걸 다 뺏어버리고 파란색으로 지금 도색되어 있는 부분 조금 더 있는데 그건 뭐 돌려주고 저렇게 선친 부분만 다 뺏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영토로 했고 여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서 지금 새로 들어온 이 시리아 정부는 친미 정부로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 헤즈볼라 상황 그리고 또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전보 이런 상황이 연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미 국무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과도 정부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젤렌스키는 안 된다. 젤렌스키는 없어져야 된다. 자, 이런 걸 주장하는 거죠. 이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 왜 젤렌스키하고 지금 광물협정하고 뭐 이권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포크롭스크, 쿠판스크 전선에서 대규모 공세를 시작했다. 그래서 전선에서 화학무기 사용까지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프랑스의 마리 르펜 대표, 그러니까 지금 이 보수 우파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임 횡령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선언받고 지금 이 5년간 피선거권 박탈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자들이 반대 시위 엄청나게 하는 거죠. 격화되고 있는데, 자, 마크롱 대통령이 이거 어떻게 이뤄냈냐? 마크롱과 사법부가 마크롱의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정적을 제거한 거다라고 성토하고 있는데, 자, 마크롱 대통령이 이 사람, 리샤르 페랑이라는 사람인데, 직전, 그러니까 지난 연말까지 여당의, 그러니까 마크롱이 있는 정당의 르네상스당 사무총장이었어요. 마크롱의 지시를 받는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 사람을 마크롱이 올 초에, 그러니까 지금 한 두세 달 전 아닙니까? 올 초에 헌법평의회 의장으로 꽂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꽂은 겁니다. 마치 문재인 때 문영배를 그냥 지방에 향판이나 하고 있던 문영배를 끄집어 올려서 헌법재판소에 꽂아넣고 그리고는 헌재 소장이 없는 틈을 타서 헌재 소장 직무 대리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왔던 그런 장기적인 포석을 했던 것처럼,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단기, 초단기 단타를 친 겁니다. 르펜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 초에 불과 석 달 전에, 석 달도 안 됐죠. 이 패랑을 사무총장 하던 사람을, 여당 사무총장 하던 사람을 갖다 꽂아가지고 헌재 소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리고는 이 헌재 소장이 헌법평의의장이 뭐라고 판결했냐. 배임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거 공직선거법 아닌데, 배임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으면 이것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라고 판결을 내리고 그걸 이제 법원에 보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르펜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거예요. 그 어떤 배임했냐? 제가 어제도 알려드렸던 것처럼 르펜은 EU 의회 의원인데 EU 의회에서 당연히 그게 의원이니까 보좌관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보좌관들 월급 EU에서 주겠죠. 그런데 그 보좌관을 가지고 국내 정치할 때 썼다는 겁니다. 아니 국내 정치하는데도 보좌관 좀 따라다니고 옆에서 가방도 좀 들어주고 하겠죠. 그런데 그때 썼다는 겁니다. 아니 월급을 EU에서 받았으면 오직 이 보좌관은 EU를 위해서만 써야지 왜 프랑스에서 국내 정치하는데 따라다녀? 해서 그 EU의 돈을 횡령했다 하고는 기소를 해가지고 유죄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걸 하기 위해서 2달 반 전에 여당 사무총장을 헌재 소장으로 꽂아놓고 그런 판결 나오면 미리 그 판결 나오게 할 줄 알고 그 판결 나오면 이거는 5년 동안 피선거권 박탈이야 라고 미리 다 깔아놓고 들어갔다. 그래서 지금 르펜의 지지자들, 우파들이, 시민들이 시위가 격화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 참 여기나 저기나 좌파들은 이런 공작질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참 기가 찹니다. 자, 주요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이란을 공습해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는 유가 급등, 해상교통로 리스크 증가와 같은 즉각적인 경제적 충격파는 물론 미국의 군사력이 중동으로 집중된 틈을 타 중국과 북한이 자행할 수 있는 대형 도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리더십 복원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요. 중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나쁜 짓을 하도록 몰아가고 있으며 미국이 이란에게 잘못된 무엇인가를 한다면 이란은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기꺼이 그 길을 갈 것이라고 이란 최고 지도부가 공식 경고했습니다. 이란은 현지 시각 3월 31일 라마단을 끝내는 아야톨라 하메네이의 대국민 연설을 통해 그들이 우리에게 나쁜 짓을 하도록 위협하고 있다. 미국이나 이스라엘 그 누구의 어떤 공격에도 확고한 보복 공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하메네이의 선임 고문인 알리 라리자니 역시 같은 날 하메네이의 발언을 전하며 미국이 이란을 위협할 경우 이란은 핵무기 개발이라는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위협했는데요. 이란은 미국의 위협과 압박 기조가 계속되는 한 미국과의 직접 협상은 없다며 강경 노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최근 미국이 중동 지역에 이란을 겨냥한 군사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앞서 전해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중동에 해리 S. 트루먼 항모전단에 칼빈슨 항모전단을 보강하고 4월 중순 이후 제럴드 포드 전단과 니미츠 항모전단 투입이 가능하도록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항모전단 외에도 154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순항미사일 원잠 조지아함을 제5함대 구역에 배치했고 현재 서진 중인 칼빈슨 전단의 순항미사일 원잠 오하이오를 증강한 상태인데요. 영국과 프랑스도 미국에 전력을 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4월 1일 제25 항모 타격 전단으로 명명된 함대를 출항시켰습니다.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이 함대는 사상 최초로 F-35B 완편 비행대 2개, 총 24대가 탑재되고 45형 방공구축함 돈틀레스와 23형 호위함 리치몬드, 공격원잠 아스튜트와 보급함 등으로 구성됩니다.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전개 임무 중이던 샤를 드골 항모전단을 지부티에 전개시켰는데요. 드골 전단은 라팔 전투기 32대를 탑재한 드골 항모를 중심으로 방공구축함 포르방, 범용 호위함 알자스와 프로방스, 보급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 이 정도 규모의 군사력이 집결하는 것은 걸프 전쟁 이후 처음인데요.
중동에서 고조되고 있는 전쟁의 그림자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에 어떤 타격을 주게 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항모가 정말 이런 숫자, 최대 지금 6척이 집결을 하고 있다라는 상황인데요. 바로 테헤란, 그러니까 이란의 수뇌부를 타격하고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이런 공격이 정말 대규모로 준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라마단을 끝낸 이 신정,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 통틀어서 최고 지도자인 이 하메네이가 우리는 미국이 우리에게 나쁜 짓을 강요하고 있다. 즉 뭐 테러나 뭐 어떤 뭐 다른 공격을 강요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협상 안 한다. 자,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협상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싸우는 일만 남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함대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 바레인에 오함대 전력이 있는데 여기는 주로 이제 소해함 또 지원함 이런 전력만 남아 있고 아마 전쟁이 개시되면 다 빠져나오겠죠. 아니면은 이란이 여기다가 기뢰를 부사라고 할 텐데 이제 여기 지금 다 기뢰 소해함들이에요. 기뢰를 제거하는 뭐 이런 임무를 맡겠죠. 그리고 전투함들은 전부 지금 이 후티가 이스라엘 쪽으로 쏘는 이 미사일 요격하고 또 이 바벨 만데브 해협 여기를 통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해리스 트루먼 항모는 다 여기에 지금 홍해에 와 있습니다. 해리스 트루먼 항모 전단에는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 한 척, 그리고 알레이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3척, 그리고 핵잠수함 한 척, 보급함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또 순항미사일 원잠 154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탑재된 이 핵잠수함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개전 딱 되면은 바로 그냥 154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쏴버리는 거죠.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슨하고 이 순항미사일 원잠이 한 척 더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300발이 넘는 토마호크를 한 번에 그냥 개전 초에 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끝이냐? 아니에요. 이 영국이죠. 포스머스 뉴스. 그러니까 영국의 최대 군항이 포스머스에 있는데 그 지역 언론입니다. 자,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오퍼레이션 하이마스트 하러 지금 나갔다라는 거예요. 하이마스트. 그러니까 첨탑 뭐 이런 거가 되겠죠. 그 첨탑 작전하러 나간다라는 건데 자, 이 프린스 오브 웨일스의 전단의 면면을 보면 지금 영국 해군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다 싹싹 끌고 모은 겁니다. 전투기도 영국 해군이 지금 24대 F-35B 전투기 움직일 수 있는데 스텔스 전투기죠. 그거 지금 다 탑재를 하고 그리고 방공구축함 데어링급 6척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한 척 딱 움직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다 수리하고 있는 중이고 그 한 척 이번에 동원했고 23형 호위함 리치몬드 이것도 한 척 딱 작전할 수 있는데 여유 작전을 한 척은 지금 연안 페트롤 하고 있고 그거 지금 딱 동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핵잠수함도 한 척 딱 움직일 수 있는데 그 다 끌고서 한 척 전부 다 이제 여기다 배치를 해서 중동으로 지금 보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도 항모 한 척 있죠. 샤를 드골 항모 43,000톤짜리. 이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동아시아에 와서 뭐 일본하고 뭐 이렇게 계속 그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그 페트롤을 돌았습니다. 중국 관련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이런 그 항해의자 작전을 하고 돌아가던 중에 이제 이 상황이 터진 거죠. 그래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돌아가지 않고 지부티, 그러니까 바벨 만데브 해협의 입구죠. 거기서 이제 직진해서 홍해를 가로지르면 수에즈 운하가 나오는데 그 지부티에 지금 입항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좀 기다려서 미국 항모전단 그리고 영국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 전단 다 오면 이 샤를 드골 여기에도 지금 라팔 전투기 36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방공구축함 프로방 그리고 프린급 범용 호위함 알자스 방공구축함은 이제 호라이즌급인데 굉장히 성능 좋아요. 여기가 영국보다 제가 봤을 때 전력이 더 좋다고 보는데 프랑스가 자 이렇게 영국 항모 전단 하나 프랑스 항모 전단 하나 있죠. 거기다가 미국 항모 보면 해리스 트루먼 항모 전단 있죠. 그리고 칼빈슨 전단 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제라드 포드 전단 지금 준비해서 가기 직전이죠. 그리고 니미츠 전단 지금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미 항모는 최대
해리 S. 트루먼 항모, 지금 여기 배치되어 있으니까 중동에, 그리고 칼빈슨, 제럴드 포드, 니미츠, 이렇게 4척의 항모, 거기다가 영국의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항모, 프랑스의 샤를 드골 항모, 6척의 항모 전단이 집결하는 거예요. 걸프전보다 더 많은 전력이 집결한다. 그래서 이란을 떼인다. 이제 그게 초일기에 들어갔다. 라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페르시아만을 통해서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데, 뭔가 지금 우리는 원유 수입을 좀 다변화해서 이 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의 북쪽 항구, 뭐 이런 거, 또 카타르, 천연가스,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사용하기, 수입하기 곤란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바로 그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비 전쟁터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천연가스는 어떻게? 아마 카타르로부터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천연가스는 어떻게? 원유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지금 분산하는 수입선 다변화 정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안보 분야에서는 어제 피트 헤그세스 장관의 그 지침이 나왔었죠.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 그게 결국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한국 국방비 니들 2배로 올려라.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유럽은 국방비를 2배를 올립니다, 지금.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계없는, 러시아와 관계없는 일본도 국방비를 2배로 올립니다. 이미 작년부터 작업에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태평성대를 하고 있죠. 국방비를 안 올리고 있죠. 뭐 올렸다라고 하지만 그거 사실 물가 상승률에 비하면 어쩌면 내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방비 2배로 올려서 우리가 대만 사태가 발생하면 중국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때 거의 반드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이 한국을 칠 건데, 왜? 주한미군을 못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는 주한미군 움직여야 된다. 대만 구해주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북한은 한국 니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싸워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구상해왔던 이 모든 군사 전략이 바뀌어야 되죠. 한미동맹으로서 싸울 수가 없으니까. 뭐 지원받는다고 하면 정보 전력 뭐 이런 건 지원받겠지만 전투 전력은 지원받을 수 없다라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국방비를 올려야 되고, 여야 간에 이거는 뭐 대립이 아니라 우리 국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협력해서 국방비를 대폭 상승시켜서 단기간에 전력을 급상승시키는 작업에 들어가요. 그리고 병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 절벽이죠. 병력 자원이 없어요. 그러면 여야 간에 자, 이건 어쩔 수 없다. 표, 유불리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병력도 지금 뭐 18개월 이거 가지고는 지금 안 된다. 그래서 뭐 30개월로 환원을 하든지 아니면 24개월로 하고 여성도 징병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여성도 같이 징병해서 지금 뭐 이 남녀 간의 이런 그 젠더 갈등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젠더 간의 갈등의 원천은 바로 병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 없애게 하기 위해서 우리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징병하자. 24개월 아니면 18개월로 유지한 다음에 여자도 그냥 똑같이 18개월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나와야 되는 안보 상황이 왔다. 여기에 무슨 윤석열 퇴진하라, 뭐 촛불 행동한다. 이거는 지금 이 돌아가고 있는 이 국제 정세와 너무나 배치되는 반역행위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국민 전체가 이제는 뭉쳐야 된다. 라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